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그 최신 판례가 나왔잖아요. 최신 판례가 뭐냐면 요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거 이제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등으로 추론해서 그 대상에 대한 판례인데 한번 읽어 보면 당에 이제 우리가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등으로 추론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89조에 따라서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권으로 등록을 받아야 이제 업으로서 실시를 독점적으로 실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따라서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거기에 따른 그 중간에 겹치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 영역에 대해서 특허권자가 만약에 특허는 등록 받았는데 품목 허가는 못 받았어요. 그럼 그 기간에 대해서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그거를 20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더 연장해 주겠다는 게 우리가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등록 제도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대상이 어떻게 되냐, 연장 등록해주는 대상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특허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뭐냐면요, 특허법 시행령이거든요. 특허법 시행령에 보시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 이걸 뭘 말하냐면 신물질,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위의 활성 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그리고 이러한 신물질을 유효 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가 뭐냐? 신물질을 유효 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물질은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위의 화학 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 요게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이 판례가 나온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 요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우리가 이제 시행령 7조 있잖아요. 시행령 7조에서 그 해석을 한번 해보자. 시행령 7조에서 말하는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위 아까 있었잖아요.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위 그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당의 법령 자체, 우리가 처음에는 시행령의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법령 자체는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가능한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뭐 이거 그냥 원론적인 얘기 해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그 다음에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 요게 중요한 거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시행령 봐봐요. 시행령 보면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구조가 새로운 물질, 요거가 이제 신물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물질,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구조가 새로운 물질, 신물질을 유효 성분으로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 등에 따른 전속기간 연장을 해주는데, 요거 의미가 뭐냐?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구조가 새로운 물질, 요거 의미가 뭐냐? 여기 보시면 이 판례가 뭐라고 설치하냐면, 의약품의 유효 성분 중 활성을 가지면서 내재된 양리작용에 의해서 의약품목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위, 요거를 액티브 사이트라고 하거든요. 액티브 사이트.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작용기예요. 어떤 그 작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편 자체로서 활성을 가지지 아니한 부분, 그게 작용기가 아니에요. 그 전자가 풍부하지 않아요. 그 자체로서 그냥 예를 들어 탄소 간의 결합이에요. 그 자체로서 활성을 나타내지 않는 부분은 기존의 품목 허가된 의약품의 기존의 품목 허가된 의약품, 그러니까 내가 품목 허가 신청하고 말고 다른 사람이 품목 허가 신청한 거 있어요. 그거 품목 허가 신청 나라는 사람이 이제 품목 허가 신청을 했는데요. 이미 전에 사람이 품목 허가 신청한 거 있어요. 그거보다 새로워야 우리가 그 연장을 해주거든요. 그죠? 근데 품목 허가된 의약품, 예전에 품목 허가받은 의약품 있잖아요. 그거에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위에 결합하여 의약품의 효능 효과 정도의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의약품의 효능 효과로서 약효를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고, 약효를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약효를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서 이러한 부분은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에 결합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합물 절체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여러분들 뭔 말인지 모르시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는데 이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요거 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신규성 진보성이랑 시행령 7조에서 말하는
그 신물질이랑 헷갈리시거든요. 헷갈리신데 이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품목 허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공개가 됐어요. 그 다음 을이라는 사람이 품목 허가를 받고요. 그 다음 출원을 했어요. 공개된 걸로부터 우리가 출원을 했잖아요. 지금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신규성 진보성의 문제예요. 요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29조 1항 2항 문제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공개된 걸로부터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을 수 있을까? 요거는 신규성 진보성의 문제고 여기는 29조 1항 2항 문제예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출원해가지고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 등록이 됐는데 이게 등록이 됐어요. 지금 출원해가지고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품목 허가를 만약에 이제 뭐 등록 만약 이게 그 품목 허가를 등록 이후에 받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등록 이후에 받아가지고 이 품목 허가 의약품이 89조 특허법 89조에 따라서 연장 등록 대상이 되는지 그거는 기품목 허가 받은 의약품 있잖아요. 이거에 비해서 신물질을 유효 성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개념이 약간 달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공개된 걸로부터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을 수 있을까? 요거는 신규성, 진보성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품목허가 의약품 만약에 등록받고 품목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연장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기품목 허가 받은 의약품이랑 품목 허가 받은 의약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여기서 이제 을이 지금 품목 허가 받은 의약품 있잖아요. 여기서 을이 그게 기품목 허가 받은 의약품에 비해서 조금 새로워야 신물질을 유효 성분을 해야 조금 새로워야 이게 우리가 연장 등록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신규성 진보성이랑 요거랑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는 신규성 진보성이 문제고 여기서는 우리가 시행령 7조의 문제고 여기는 아시겠죠? 여기서는 시행령 7조의 문제고 여기서는 특허법 29조 1항 2항의 문제고 아시겠죠? 이거 두 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거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학설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이해가 편하거든요. 어떤 학설이 있었냐? 첫 번째 약사법상 여기서 보시면 요게 옛날에 이제 그 논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거 논문을 반영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판례 낸 것 같아요. 보시면 가능한 견해가 뭐가 있냐면 요거 아까 요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거였잖아요. 시행령에 신물질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인데 여기 신물질은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위의 화학 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신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위의 화학 구조가 새로운 물질인 신물질이 뭐냐? 에? 거기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을 했어요. 어떻게 학설이 대립하냐면 첫 번째 학설 약사법상 신약과 정의가 동일하게 보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일설이 요거예요. 약사법이라는 법 우리가 변리사법이 있고 약사법이 있잖아요. 약사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신약을 정의해놨어요. 약사법상 신약이랑 특허법 시행령 7조에서 말하는 신물질이랑 동일하게 보자. 동일하게 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미 여기서 기품목 허가 받은 의약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약사법상 신약은 이거를 여기다가 에스테르화 한 거거나 염을 변경한 거거나 이성질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조금 변경한 거 있잖아요. 이걸 조금 변경했어요. 이걸 프라임이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이 기품목 허가 받은 의약품에 대해 가지고 조금 변경한 거예요. 조금 변경한 걸 대표적인 게 뭐라고 하냐면 에스테르화하거나 염 변경하거나 이성질체 요걸 조금 변경한 거라고 해요. 그거는 약사법상 신약에 포함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약사법상 신약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품목 허가 받은 의약품에 비해서 지금 을이 품목 허가 받은 의약품 있잖아요. 이게 신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사법이랑 특허법 시행령 7조랑 동일하게 보면 이게 만약에 기품목 허가 받은 의약품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긴 건데 품목 허가 신청해서 품목 허가 받은 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걸 조금 변경한 거예요. 아시겠죠? 기품목 허가 받은 의약품에 비해서 조금 변경한 게 품목 허가 받은 의약품인 거예요. 조금 변경한 거라는 건 뭐냐면 에스테르화하거나 염 변경하거나 이동질제화한 거 아시겠죠?
에스테르화하거나 연변경하거나 이성질체화를 했어요. 만약에 기품목 허가받은 의약품에서 품목 허가받은 의약품으로 조금 변경했단 말이죠. 그럼 일설에 따르면 여러분들, 일설에 따르면 신물질이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이 을이 지금 품목 허가받은 의약품이 신물질이 아니잖아요. 신물질이 아니잖아요. 지금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서 신물질이 아니잖아요. 지금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신물질이 아니잖아요. 신물질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요거 연장 등록 못 하는 거죠. 그죠? 연장 등록 못 하는 거잖아요. 요게 1설이고 2설은 어떻게 되냐면, 2설 시행령 7조의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의 화학 구조가 새로운 물질, 요거는 유효 성분으로 하는 최초 허가인 경우에 존속기한 연장 등록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요게 뭔 말이냐면, 보시면 요게 약사법상 신약에 에스테르 변경한 거, 에스테르화한 거, 연 변경한 거, 이성질체화한 거는 포함되지 않지만 특허법 시행령 7조에는 포함되는 신물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2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거 있잖아요. 요게 기품목 허가 받은 의약품이 요거예요. 요거. 근데 품목 허가 받은 의약품이 요거예요. 만약에 요거예요. 그러면 조금 변경한 거 있잖아요. 기품목 허가 받은 의약품에서 에스테르한 게 요거예요. 품목 허가 받은 의약품이에요. 아시죠? 기품목 허가 받은 의약품에서 연 변경한 게 품목 허가 의약품이에요. 이게 조금 변경했어요. 그러면 약사법상 신약에는 포함되지 않죠. 그렇지만 이설에 따르면 특허법 시행령 7조에 따른 신물질에는 포함되잖아요. 특허법 시행령 7조에 따른 신물질에 포함되니까 요거는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등록 출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설에 따르면. 됐죠? 1설에 따르면 품목 허가 연장 등록 못하고, 2설에 따르면 연장 등록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판례는 뭐 어떻게 됐냐?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를 읽어볼게요.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과 유효 성분을 구별하기 위해 취하면서 새로운 물질일 것을 요구하는 대상을 유효 성분이 아닌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으로 명시를 하고 있다. 유효 성분을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으로 명시를 하고, 유효 성분이 아닌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을 명시하고 있다. 신물질에 대해서. 왜냐면 여기 봐봐요. 시행령 7조 보시면 신물질을 유효 성분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신물질이랑 유효 성분이랑 지금 완전히 구별을 하고 있죠. 이걸 준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물질은 뭐냐면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의 화학 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하는 거고, 이 신물질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 유효 성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효 성분이랑 염이랑 개념을 좀 알려드리면, 이렇게 생긴 유효 성분이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염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거 왜 염을 붙이냐면, 유효 성분이 뭐냐면 얘가 진짜로 약효를 내는 부분이 유효 성분이고요. 그죠? 염은 뭐냐면 그냥 붙이는 거예요. 왜 그냥 붙여요? 만약에 얘가 염기성이에요. 얘가 만약에 산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 유효 성분 얘만 몸 안에 넣잖아요. 그럼 분해해 버려요, 이게. 아시겠죠? 근데 얘랑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하진 않지만 이렇게 막 약간 수소 결합처럼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염기성이랑 산이니까 일렉트릭 도너랑 전자를 주는 사람이랑 전자를 받는 애들이잖아요. 염기성이랑 산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약간 결합을 하면서 결합력이 단단해져요. 그러면서 몸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이 유효 성분 있잖아요. 이 유효 성분이 거기까지 견뎌요. 몸에 예를 들어서 소장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 유효 성분이에요. 그러면 이 염이랑 같이 부과를 해주면서 이 위를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얘만 따로 넣어주잖아요. 이 유효 성분만 따로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위를 견딜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 유효 성분이랑 염이랑 같이 부과를 해주는 건데, 활성을 나타내는 거를 그러니까 유효 성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특허법 시행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유효 성분이랑 신물질을 분리하고 있다. 아시겠죠? 유효 성분이랑 신물질을 분리하고 있다. 요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양리학적으로 활성은 약물이 인체 내 세포 등에 작용하는 생체 기능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질. 그러니까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 사이트라는 거예요. 요 활성 부위가 앞서 보는 것처럼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약효는 특정 질환명 또는 증상명을 기준으로 하는 의약품 품목 허가 대상으로서 효능과 효과를 말한다. 약효는 효과다. 여기서 말하는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 요걸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은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여기 이제 특허법 시행령 7조를 분석을 하는 거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에 결합하여 의약품의 효능 성과를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그 개념에 포함될 수는 있다. 규정에 보면 유효 성분과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를 준별을 하고 있다. 지금 유효 성분과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를 준별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집중하세요. 활성을 가지지 않는 부분이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에 결합하여 의약품에 효능과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결합물 전체를 이 사건 특허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을 볼 수 없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그 말이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 예를 한번 우리가 이거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진짜 실제로 판단한 게 요 물질이거든요. 기허가받은 의약품이 뭐냐면요. 요거예요. 인테페론 베타 다시 1A. 요거예요. 요거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긴 거, 뭐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해봐요. 요게 인테페론 베타 1 다시 A예요. 인테페론 요게 인테페론 베타 1 다시 A라고 해봐요. 만약에 아시겠죠? 요걸 인테페론 베타 1 다시 A 이제 천천히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요게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요게 인테페론 베타 1 다시 A에 폴리에틸렌 글리콜 여러분 뭐예요? 요게 PEG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부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 이제 빨간색이 인테페론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폴리에틸렌 글루콜을 이제 부과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폴리에틸렌 글루콜을 왜 부과를 하냐면 아까 염처럼 조금 화학적으로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폴리에틸렌 글리콜 부과를 그냥 하는 거예요. 요게 뭐 뭐 그러니까 뭐 그 활성 부위가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위가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화학적으로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그냥 부과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폐기화 함으로써 폐기화가 뭐냐면 이걸 PEG를 읽어봐요. 폐기잖아요. 이런 걸 폐기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붙여요. 그걸 폐기화라고 하는 거예요. PEG잖아요. 아시겠죠? 그걸 폐기화라고 하는 거예요. 폐기화 함으로써 기허가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 효과인 재발성 요거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원래 빨간색이 가지는 효과 있잖아요. 빨간색이 가지는 효과가 뭐예요? 요거 다발성 경증화 치료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폐기를 한 거 있잖아요.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붙여요. 아시겠죠? 요것도 똑같은 효과를 가지겠죠. 왜냐하면 요 폐기를 하기 위한 폐기라는 그냥 화학적으로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폐기를 한 거니까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붙인 거니까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허가받은 의약품 뭐예요? 이 실제 사건에서 요거 기허가받은 의약품 요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아시겠죠? 요거 뭐냐 인터페론 베타 1A 인터페론 베타 1A를 기허가받은 의약품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새롭게 품목 허가받은 의약품은 뭐예요? 여기다가 폐기를 한 거예요. 폐기라. 이해를 좀 해보시면 여기다가
폐기라를 한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허가받은 의약품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인터페론 베타 마이너스 1A 요거예요. 기허가받은 의약품은. 근데 품목 허가받은 의약품은 뭐예요? 여기에다가 PEG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약간만 변경한 거거든요. 그냥 화학적으로 안정하기 위해서 약간만 변경한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그러면 품목 그 시행령 7조에 따른 신물질이 해당하나요? 신물질에 해당하지 않나요가 요거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신물질이 아니래요. 신물질이 요게 신물질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요게 신물질이 아니니까 신물질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것도 아니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1설이랑 2설이 있었잖아요. 그럼 뭘 따른 거예요? 1설 따른 거라고 저는 보여요. 아시겠죠? 판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판례 신약이랑 특허법 시행령이랑 동일하게 본 다음에 폐기를 한 거는 약사법상 신약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특허법 시행령 7조의 신물질에도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존속기간 연장 등록 못한다 라고 이렇게 판시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판례가 명확하게 아니 우리는 1설 따를게 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제가 1설 따른 것처럼 보인다고 말을 하는 건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1설이랑 취지가 동일한 거예요. 요 정도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 이해가 됐잖아요. 우리가 한번 요거 다시 읽어볼게요. 유효 성분과 약효를 나타내는 활물질을 활성 부분을 준별하고 있다. 유효 성분과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을 준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품목 허가받은 의약품 있잖아요. 여기서 유효 성분은 뭐예요? 요게 이제 유효 성분이에요. 여러분들 요게 유효 성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은 뭐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이 여기라고 해봐요. 아시겠죠? 폐기라는 부분은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이 아니고 그냥 화학적으로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PEG를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붙인 거고 아시겠죠?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요. 그죠? 요거예요.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과 유효 성분 준비라고 했다. 유효 성분은 요건 거고 준비하고 있는 이상 활성을 그 자체로 활성을 가지지 않는 부분 여기서 활성을 가지지 않는 부분이 어디예요? 폐기라는 부분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활성을 가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이에요. 결합되어 있잖아요. 지금 폐기라는 부분이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여기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과 결합되어 있잖아요.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부과함으로써 화학적으로 안정하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죠. 그 결과물 전체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을 썼다. 그러니까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은 여기 파란색으로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한 게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이고 폴리에틸렌 글리콜 있잖아요. 요거는 그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이 아니니까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이 새로운 게 아니고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이 새로워야 신물질인데 요거는 특허법 시행령 7조에서 말하는 신물질이 아니고 아시겠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 그럼 판결 요지를 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판결 요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여기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은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은 이제 여기 이제 하늘색이에요. 의약품의 유효 성분 중 여기 의약품의 유효 성분은 초록색이에요. 활성을 가지면서 내재된 양리작용에 의약품의 품목 허가상에 효능과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하늘색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장에 가가지고 약효를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이 하늘색이. 그죠? 한편 그 자체로 활성을 가지지 않는 부분이 그 자체로 활성 부분을 가진 여기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자체로 활성을 가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기존의 품목 허가된 의약품 기존의 품목 허가 요게 이제 기존의 품목 허가된 의약품이잖아요. 그죠? 기존의 품목 허가된 의약품에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에 여기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이 지금 여기 하늘색이잖아요. 결합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화학적으로 지금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이 화합물에 결합되어 있잖아요. 결합되어 화학품의 효능과 효과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니까 어느 정도 조금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는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로서 약효를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라
약효를 나타내는 부분은 여기 하늘색이에요.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약효를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고 약효를 나타내는 부분이 새로운 게 아니니까 약효를 나타내는 부분이 새로운 신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은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과 결합되어 있어. 지금 이제 하늘색이랑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랑 결합되어 있잖아요. 사정만으로 그 결합물 전체, 여기 이 초록색이 그 결합물 전체가 이 사건 시행령에서 말하는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행령에서 말하는 약효로 나타내는 부분이 어디예요? 시행령에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은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의 화학 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것을 말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그걸 신물질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은 여기 하늘색이라니까요. 이 하늘색은 기존의 품목 허가 받은 거잖아요. 그죠? 이 품목 허가 받은 의약품 여기다가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부과한 것일 뿐이고 아시겠죠? 요거는 연장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됐죠? 그러니까 특허법 시행령 7조에 말하는 신물질이 아니고 따라서 신물질을 유효 성분으로 한 게 아니고 따라서 특허법 89조에 따라서 허가 등에 따른 전속기간 연장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요게 이제 유의미한 판례니까 요거 잘 알아두세요.